부산 해운대의 고급 한정식당 앞, 이른 저녁 바람이 바다 냄새를 실어 나르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스며드는 바다의 풍경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고, 붉은색 간판이 은은한 불빛을 내뿜으며 고즈넉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죠. 정민호는 넥타이를 다시 한번 매만지며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29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는 여전히 긴장되는 법이었어요. 검은색 정장 안에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그는 옆에 서 있는 부모님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박영숙은 오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듯한 우아한 차림새였어요. 품격 있는 회색 투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메고 은근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알 수 있는 진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업주부로 살아온 30년의 세월 동안 쌓인 품위가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이었죠. 아버지 정창수는 평소보다 한층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며 거친 현장을 오가던 손이 오늘만큼은 조심스럽게 양복 소매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50대 중반의 나이답게 든든한 체구에 진중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가끔씩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에서는 따뜻한 애정이 엿보였습니다. 오늘은 그들 가족에게 특별한 날이었어요. 민호가 몇 달 전부터 소개받아 만나온 여성, 그리고 그녀의 가족과의 첫 번째 공식적인 만남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상견례였죠. 상견례. 이 단어만으로도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숨이 막힐 것 같은 긴장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서로의 가족을 만나고 인사를 나누며 앞으로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 겉으로는 화기애애한 식사 자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품평하고 판단하는 무언의 시험장 같은 곳이기도 했어요. 민호는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약속 시간까지 아직 10분 정도 남아 있었어요. 일찍 도착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려 했던 것인데 오히려 긴장만 더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의 어깨에 살며시 손을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민호야, 너무 긴장하지 마. 자연스럽게 하면 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묵묵히 식당 입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좋은 분들이겠지. 딸을 이렇게 키우셨으니까 말이야. 민호가 몇 달 동안 만나온 그녀, 김수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창수는 고개를 끄덕였었어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는 성실한 여성이고 차분하고 따뜻한 성격이라는 아들의 말에 마음이 놓였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직접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서로의 가족과 마주하는 자리.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도 실제로 만나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법이었죠. 해운대의 저녁 바람이 살짝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너머로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고 식당가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평범한 저녁 시간이었지만 정민호 가족에게는 평범하지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민호는 다시 한번 정장을 매만지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 이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알 수 없었지만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성 있게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식당 안쪽에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녁 식사를 위해 모인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의 대화 소리가 섞여서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민호는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어머니가 아들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 민호, 너는 좋은 아이야. 그냥 평소처럼만 행동하면 돼. 진심은 통하는 거야.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그래, 솔직하게 하자. 그게 제일 좋은 거야. 드디어 약속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정민호는 마지막으로 심호흡을 하고 식당 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어요. 부모님도 나란히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제 정말 상견례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두 가족이 만나 서로를 알아가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중한 시간. 민호의 가슴이 다시 한번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오늘 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정식당의 별실 문이 조용히 열리면서 정민호 가족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한옥 스타일로 꾸며진 방 안은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세련미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낮은 원목 테이블 위에는 이미 정갈한 한정식이 차려져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음식들을 더욱 맛깔스럽게 보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테이블 맞은편에는 이미 두 명의 여성이 단정히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수진은 오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연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26의 나이답게 청순하면서도 지적인 인상을 풍기는 그녀는 민호를 보자마자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몇 달 동안 만나며 쌓인 친밀감이 그 미소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의 옆에 앉아있던 여성은 그녀의 어머니 이정희였어요. 50대 초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단정하고 세련된 인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회계사로 오랫동안 일해온 그녀의 차분하고 논리적인 성격이 앉아있는 자세에서부터 드러나고 있었죠. 검은색 재킷에 절제된 액세서리를 착용한 모습에서 신중하고 실용적인 여성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호가 먼저 인사를 건넸고 양쪽 가족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인사를 나누었어요. 한국의 전통적인 예의를 지키며 서로에게 깊숙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정민호 어머니 박영숙입니다.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김수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정희도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진이 어머니 이정희예요. 평소 민호 씨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서로 인사를 마친 후 자리에 앉자 방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려 해도 상견례라는 자리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관찰하고 품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민호와 수진은 가운데에 앉아서 양쪽 부모님들을 바라봤어요. 평소에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던 두 사람도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어색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창수가 먼저 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수진 씨가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쉽지 않을 텐데요. 감사합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힘들기도 하지만 보람도 많이 느껴요. 매일 새로운 에너지를 받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수진의 대답에 박영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역시 선생님답게 말씀을 참 잘하시네요. 아이들을 좋아하시나 봐요? 네, 어릴 때부터 아이들과 함께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육학과에 진학하게 되었고요. 이정희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정민호 가족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회계사로서의 직업적 습관인지 세심하게 상대방을 파악하려는 눈빛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불쾌하거나 위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중하고 사려 깊은 인상을 주었죠. 민호 씨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이정희의 질문에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IT 회사에서 시스템 개발 일을 하고 있어요. 주로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일이죠. 요즘 IT 분야가 전망이 좋다고 하던데 일이 많이 바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서 힘든 줄 모르고 하고 있어요.
대화가 이어지면서 조금씩 분위기가 누그러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공기 중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의 끈이 팽팽히 당겨져 있었습니다. 각자가 상대방 가족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동시에 상대방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박영숙은 수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만족해하고 있었어요. 차분하고 예의 바르며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아들의 배우자감으로는 부족함이 없어 보였죠. 반면 이정희는 조금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어요. 정민호라는 남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호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가족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모두가 젓가락을 들고 조심스럽게 음식을 집어먹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맛있게 먹었을 음식들이 오늘은 왠지 모르게 목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정창수가 분위기를 밝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이런 좋은 곳을 어떻게 찾으셨는지. 수진이가 추천해준 곳이에요. 이 근처에서 유명한 한정식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진이 수줍게 대답했어요. 예전에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온 적이 있는데 음식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아서 기억해뒀거든요. 역시 좋은 곳을 잘 아시는군요. 대화는 계속 이어졌지만 누구든지 느낄 수 있는 어색함과 긴장감이 여전히 방 안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상견례라는 자리가 가지는 특별함과 중요성 때문에 모두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민호는 수진을 바라보며 조금이나마 안정감을 찾으려 했어요.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이 어색한 상황이 조금은 견딜만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진짜 시험은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식사가 반 정도 진행되면서 분위기는 조금씩 누그러지는 듯 했습니다. 처음의 어색함은 여전했지만 적어도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나누며 대화의 물꼬를 트고 있었어요. 정창수의 유쾌한 성격과 이정희의 차분한 응답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하지만 박영숙은 계속해서 무언가 불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는 뭔가 더 깊이 알고 싶어 하는 욕구가 엿보였어요. 전업주부로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상 상견례에서는 표면적인 대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였습니다. 박영숙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찻잔을 손에 들더니 갑자기 직설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수진 씨, 혹시 과거에 다른 남자분과 사귄 경험이 있으신가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이런 질문은 상견례 자리에서도 너무 사적이고 예의에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박영숙을 바라봤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 나머지 입을 벌렸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빨갛게 달아오르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죠. 어머니. 민호가 급하게 어머니를 말렸지만 이미 질문은 던져진 후였어요. 이정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회계사로서 오랫동안 일하며 갖가지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이런 무례한 질문은 처음 받아보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화를 내지 않고 차분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 수진이는 아직 젊고 학업과 일에 집중하느라 그런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이정희의 대답은 직접적이지는 않았지만 딸을 보호하려는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박영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구체적인 질문을 이어갔어요. 아, 그렇다면 혹시 신체적인 관계까지 발전한 적은 없으신 거죠? 이번에는 정말로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창수조차 아내의 말에 당황하며
눈을 크게 뜨고 있었어요. 이런 질문은 아무리 상견례 자리라고 해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26살의 성인 여성에게 이런 모욕적인 질문을 받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며 찻잔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죠. 어머님, 그런 질문은. 민호가 다시 한번 어머니를 제지하려 했지만 박영숙은 이미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미리 알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예요. 우리 아들이 결혼할 사람이라면 깨끗해야 하지 않겠어요? 깨끗하다는 표현에 이정희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딸을 모독하는 말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이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이정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분노가 서려 있음을 누구나 느낄 수 있었어요.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참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고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바른 모습을 보이려 노력해왔는데 이런 모욕을 당한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런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굴욕적인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박영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요즘 젊은 분들은 너무 자유분방해서 걱정이 많았거든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번에는 민호가 정말로 화를 내며 어머니를 제지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이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거예요. 정창수도 당황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평소 품이 있던 아내가 왜 이런 무례한 질문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여보, 너무 사적인 질문 같은데. 하지만 박영숙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것을 물어본 것뿐이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뭐가 사적이에요? 결혼 전에 이런 것들은 당연히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정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분노를 가라앉히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받은 모욕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댁에서는 다른 분의 인격을 이렇게 모독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가 보네요. 차가운 목소리로 이정희가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이죠. 방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화기애애했던 상견례는 순식간에 냉전 상태로 변해버렸습니다. 민호와 수지는 가운데 앉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이정희의 차가운 반박 이후 방 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두 어머니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고 그 한가운데 앉은 민호와 수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어요. 수진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참고 또 참았지만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던 거예요. 26년을 살아오면서 받아본 모욕 중에서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교사로서 아이들 앞에서는 항상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지금은 그 모든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수진아. 이정희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딸이 흘리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자신의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았어요. 회계사로서 차분하고 논리적인 성격을 가진 그녀였지만 딸을 지키는 어머니의 본능 앞에서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진 씨. 민호가 급하게 수진에게 사과했어요. 자신의 어머니가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평소 수진의 밝고 당당한 모습만 보아왔는데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민호가 다시 한번 박영숙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화가 나 있었어요. 아무리 상견례 자리에서 여러 가지를 확인하고 싶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모독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 거야? 당연한 걸 물어본 것뿐인데. 하지만 박영숙은 여전히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들이 자신을 나무라는 것에 대해 기분이 상했습니다. 당연하다고요? 이정희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분노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성인이 된 딸에게 그런 모독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희는 회계사로서 수많은 비즈니스 미팅을 경험해왔고 어떤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딸을 보호해야 한다는 어머니의 본능이 모든 것을 압도하고 있었어요. 정창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아내와 상대방 가족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평소 온화한 성격의 그였지만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는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여보, 조금 진정하자. 정창수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지만 박영숙은 오히려 더욱 격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장래를 위해서 확인해야 할 건 확인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장래요? 이정희가 차갑게 반문했어요. 그렇다면 댁 아드님의 과거는 어떠지도 궁금하네요. 혹시 댁에서는 아들에게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으시나요? 이 말에 박영숙의 얼굴이 순간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자신이 했던 질문이 되돌아오니까 갑자기 난처해진 것이죠. 그건 다른 문제죠. 다른 문제라고요? 이정희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남자와 여자에게 다른 잣대를 적용하시는 건가요? 수지는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싸우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더욱 많이 흘렸습니다. 고마움과 동시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한 자책감도 들었어요. 자신 때문에 이렇게 험악한 분위기가 되어버린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와 수진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어머니의 행동은 분명 잘못되었지만 그렇다고 공개적으로 어머니를 비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는 것도 견딜 수 없었어요. 수진 씨,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께서 너무 신뢰를 범했어요. 민호가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를 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박영숙은 자신이 몰린 상황에서 더욱 방어적이 되었어요. 신뢰라니요?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서로에 대해 모든 걸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모든 걸 안다는 것과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정희의 반박은 논리적이면서도 단호했어요. 회계사로서 길러진 분석적 사고가 감정적 상황에서도 명확한 논리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의 음식들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어요.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고 있었고 정성스럽게 차려진 한정식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상견례를 위해 선택한 고급스러운 장소도 이제는 전쟁터처럼 느껴졌어요. 수진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이런 모욕을 참을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진아, 잠깐만. 민호가 급하게 말렸지만 수진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어요. 어머니도 함께 일어섰습니다. 저희도 이만 가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경험을 했네요. 이정희의 마지막 말에는 깊은 실망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진과 이정희가 자리를 떠나려고 일어선 바로 그 순간 별실의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어요. 들어온 사람은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방 안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 사람들을 상대해온 듯한 여유로움과 친근함이 묻어났습니다. 실례합니다. 잠깐 인사를 드리려고 왔는데 혹시 식사에 방해가 되었나요? 그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방 안의 분위기를 살폈어요. 하지만 곧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모든 사람의 얼굴이 굳어 있었고 특히 젊은 여성 한 명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거든요. 아, 저는 이 식당의 사장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김태현이 자신을 소개하자 이정희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무언가를 알아보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혹시 김태현 씨인가요? 이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어디서 뵌 적이? 김태현도 이정희를 자세히 바라보더니 눈을 크게 뜨며 놀랐습니다. 정희 씨? 이정희 씨 맞나요? 네, 맞아요. 오랜만이에요, 태연 씨.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아보자 방 안의 분위기가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몇 년 만인가요?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김태현과 이정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반가운 미소를 주고받았어요. 하지만 곧 방 안의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하고는 표정을 진지하게 바꿨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분위기가 좀. 김태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이런 상황을 많이 봐온 그였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이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였는데 조금 불쾌한 일이 있었어요. 김태현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자신의 식당에서 손님들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신경 써드리지 못해서. 아니에요. 사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때 정창수가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두 분이 어떻게 아시는 사이신가요? 김태현이 이정희를 바라보더니 대답했어요. 학창 시절 같은 대학을 다녔던 사이입니다. 경영학과 동기였죠. 정창수와 박영숙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민호와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정희 씨가 여기 계시다는 건 혹시 따님이? 김태현이 수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네, 제 딸 수진이에요.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김태현은 따뜻한 미소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아, 정희 씨 딸이군요. 정말 예쁘게 자라셨네요. 그런데 왜 울고 계신 거예요? 이 질문에 방 안이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김태현은 상황을 파악하려고 노력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젊은 여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김태현의 진심 어린 제안에 이정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예요. 하지만 김태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친구이자 자신의 식당에서 손님이 불쾌한 일을 겪었다는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꼈어요. 정희 씨,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남남처럼 지냈나요? 무슨 일인지 말해보세요. 이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김태현을 바라봤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그라면 이 상황을 이해해 줄 것 같았어요. 실은 저쪽 어머님이 우리 수진이에게 좀 모욕적인 질문을 하셔서요.
김태현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모욕적인 질문이요? 네. 과거 남자 관계나 그런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요. 김태현은 박영숙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 질문을 하셨나요? 박영숙은 갑자기 나타난 식당 사장 앞에서 조금 위축된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필요한 질문이었어요. 필요한 질문이라고요? 김태현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비판이 담겨 있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그런 사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박영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낯선 사람 앞에서 자신의 행동이 비판받는 상황이 불편했어요. 민호는 아직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식당 사장이 수진의 어머니와 아는 사이라는 것도 놀라웠고, 지금 어머니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도 당황스러웠어요. 김태현은 다시 이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희 씨, 잠시 이야기 좀 할까요? 과연 김태현의 등장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김태현의 제안에 이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 친구와의 대화가 이 답답한 상황에 어떤 실마리를 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잠시만요. 김태현이 손짓하며 모든 사람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들어보실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갑작스럽게 나타난 인물이지만 그의 차분하고 진중한 태도에서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태현은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사실 저와 정희 씨는 대학 동기였을 뿐만 아니라 한때 연인 사이였습니다. 이 말에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특히 정창수는 충격을 받은 듯 김태현과 이정희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헤어진 이유를 아시나요? 김태현이 박영숙을 직접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박영숙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바로 제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김태현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아픔이 담겨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정희 씨를 만나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집안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는 뭘 하시느냐, 형제는 몇 명이냐, 그리고 김태현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박영숙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혹시 다른 남자와 사귄 경험이 있느냐고 물으셨어요. 박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방금 전에 했던 질문과 정확히 똑같은 말이었거든요. 정희 씨는 그 자리에서 모욕감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치 지금의 따님처럼 말이죠. 수진이 고개를 들어 김태현을 바라봤어요. 자신과 똑같은 상황을 겪었던 어머니의 젊은 시절을 상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일로 인해 우리는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정희 씨가 이런 식으로 모욕을 받으면서까지 만날 수는 없다고 하셨거든요. 이정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20대 초반의 자신이 받았던 상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했던 아픔이 다시 되살아났어요. 정창수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그런 일이 있었어? 이정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는 말하기 어려워서 자세히 얘기하지 못했어요. 김태현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후로 저는 결심했어요. 만약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게 된다면 절대로 상대방에게 그런 모욕적인 질문을 하지 않겠다고요.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박영숙은 점점 더 작아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의 행동이 과거의 한 젊은 연인을 갈라놓은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민호도 충격을 받고 있었어요. 자신의 어머니가 저지른 일이 과거에도 비슷하게 일어났고 그로 인해 한 커플이 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김태현이 박영숙을 향해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따님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26살의 성인 여성이 그런 질문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굴욕적일지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박영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 남성이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자신의 행동을 비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창수 씨. 김태현이 정창수를 바라봤습니다. 부인께서 이런 질문을 하실 때 말리지 않으신 이유가 있나요? 정창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어요. 저도 잘못된 줄은 알았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아내와 다투기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으신 것이요. 김태현의 말에 정창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정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태연 씨, 고마워요. 그때 일을 이렇게 다시 얘기해 주다니. 괜찮아요, 정희 씨.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요. 김태현은 다시 박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혹시 아드님이 다른 여성에게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이 질문에 박영숙이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표정을 지었어요. 만약 어떤 여성의 어머니가 민호 씨에게 혹시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어떠실까요? 박영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상상만으로도 불쾌했어요. 그런 질문을 받으면 기분이 나쁘겠죠. 바로 그겁니다. 수진 씨도 똑같은 기분이었을 거예요. 방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태현의 이야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상황을 다시 생각해보고 있었어요. 과연 이 과거의 인연이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김태현의 마지막 질문 이후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영숙은 처음으로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모욕적이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과거에 한 쌍의 연인이 헤어졌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우아한 시어머니 역할을 완벽하게 해낼 자신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찻잔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죠.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박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냥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과 만나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하지만 김태현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의도가 좋다고 해서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어머님. 박영숙은 이마에 손을 대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비판받은 적이 없었어요. 특히 낯선 사람 앞에서 이런 굴욕을 당한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정창수는 복잡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어요. 결혼한 지 30년 동안 아내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소 품위 있고 지혜로운 여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의 행동은 그와는 정반대였거든요. 여보. 정창수가 조심스럽게 아내를 불렀지만 박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크기를 깨달으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와 수진 사이에서 더욱 난처해졌어요. 어머니가 잘못했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어머니를 비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진이 받은 상처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어머니, 수진 씨에게 사과하셔야 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들로서는 매우 어려운 말이었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말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박영숙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이렇게 굴욕적인 순간은 없었거든요. 이정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과를 받고 싶지 않아요. 다만 앞으로는 다른 젊은 여성들에게 이런 상처를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에 박영숙이 고개를 들어 이정희를 바라봤어요. 상대방이 사과조차 원하지 않는다는 말에 더욱 큰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사과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김태현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박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는 거죠. 하지만 박영숙에게는 그 말조차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초라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일어나서 박영숙에게 다가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란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수진의 따뜻한 목소리에 박영숙이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신을 모욕했던 여성이 오히려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박영숙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도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러신 거잖아요. 저도 이해해요. 수진의 말에 박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상처를 준 상대방이 오히려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것에 더욱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박영숙이 마침내 진심 어린 사과를 했어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물도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너무 신뢰를 범했어요. 이정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분노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진심으로 뉘우치는 상대방을 보니 마음이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가 드디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이 다행스러웠습니다. 정창수는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위로했어요. 결혼 생활 30년 동안 아내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괜찮아, 여보.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어. 김태현도 박영숙의 진심 어린 사과를 보며 마음이 움직였어요. 어머님, 용기 내어 사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박영숙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따뜻한 마음, 김태현의 지혜로운 조언, 그리고 가족들의 이해가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과연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박영숙의 진심 어린 사과 이후 방 안의 분위기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웠던 공기가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수진이 박영숙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고개 드세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박영숙은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의 따뜻한 미소를 보니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어요. 자신이 그토록 상처를 준 상대가 오히려 자신을 위로해주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는지.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는 많이 놀랐지만 어머님이 민호 씨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러신 거라는 걸 알아요. 수진의 말에 이정희가 딸을 바라봤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동시에 자신도 마음의 문을 열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태현이 테이블 위에 새로운 찻잔을 가져다 놓으며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차 한잔 하시죠. 모든 사람이 새로운 차를 받아들었어요. 따뜻한 차 한 모금이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정창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말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남편으로서 책임감을 느껴요. 그의 솔직한 사과에 이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으니까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죠. 이정희의 말에 박영숙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정희 씨. 아니, 이제 수진이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이정희가 잠시 망설이다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세요. 박영숙이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 저는 지금까지 제 방식이 옳다고만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전업주부로 살면서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 시야가 좁아졌나 봐요. 박영숙의 고백에 모든 사람이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태연 씨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무례한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걸 알고 더욱 부끄러웠어요. 김태현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정하고 배우려는 마음이 있으면 늦지 않아요, 어머님. 이정희도 마음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어요. 저도 처음엔 많이 화가 났지만 지금은 이해해요.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 마음은 다 똑같으니까요. 그때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수진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시면서 늘 다른 사람을 배려하죠. 오늘도 이렇게 어머니를 이해해 주잖아요. 민호의 말에 박영숙이 수진을 다시 바라봤어요. 이번에는 편견 없이 진심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수진 씨, 제가 다시 물어봐도 될까요? 이번에는 제대로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교육 철학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시나요? 이번엔 정말로 관심이 담긴 질문이었어요. 박영숙의 목소리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걸 가르치려고 해요. 누구나 소중한 존재이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수진의 대답에 박영숙이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좋은 철학이네요. 저도 배워야겠어요. 이정희가 박영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기르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경험도 나누고요. 네, 그렇게 해요. 제가 모르는 게 많을 텐데 많이 배우고 싶어요. 김태현이 흐뭇한 표정으로 두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것 같네요. 정창수도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처음엔 어떻게 될까 싶었는데 다행이에요. 민호와 수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장 걱정했던 상견례가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수진이 민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민호도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답했어요. 앞으로 더 잘해볼게요. 박영숙이 테이블 너머로 손을 내밀어 이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이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제가 많이 배우겠어요. 이정희도 그 손을 꼭 잡으며 답했습니다. 저도요. 서로 도우며 지내요. 김태현이 박수를 치며 일어났습니다. 이제 정말 축하할 일이네요. 제가 특별한 디저트를 준비해 올게요. 그가 나간 사이 방 안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처음의 긴장감과 갈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진정한 가족의 시작을 알리는 화목함이 가득했어요.
따뜻한 조명이 모든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상견례라는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두 가족.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밖으로는 부산 바다의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고 이들의 미래도 그 석양처럼 따뜻하고 희망적으로 보였습니다.